자, 우리는 미분 활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운동을 해석해서 속도를 찾아보고 가속도를 찾아보고 속도의 크기로 정의되는 속력을 생각해보고 가속도의 크기인 가속력을 찾아보면은 이게 어쨌든 운동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제 운동이 1차원적인 운동을 벗어나서 2차원적인 운동으로 변했다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미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점 하나의 움직임을 가지고 위치가 주어지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구할 수 있고 가속도의 크기인 가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어떤 한 점이 찍혔는데 이곳에 P가 있어서 저 P의 좌표를 X라고 두면은 이 수직선상에서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 물체의 모든 움직임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될 것이고 그때 X라는 녀석을 시간에 대한 함수 FT라고 두면은 이걸 우리는 위치라고 말하고 그때 속도가 무엇이냐? 가속도가 무엇이냐? 속도는 V로 표현하는데 이미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곧 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A로 보통 표현하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얘의 또 미분이니까 이게 도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수직선상의 운동이 완벽하게 해석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 속도로부터 속력이라는 걸 정의한 바 있는데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란 녀석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F't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속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와 똑같은 이유로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가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저기 있는 가속도에 절대값을 씌우면 가속도가 이계도함수로 정해된 거니까 여러분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어진 물체 움직임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t에 관한 어떤 함수를 갖다 놔도 미분하고 미분함에 따라서 속도와 가속도가 얻어지고 절대값을 씌우기만 하면 속력도 가속력도 구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항함수를 전제로 여기까지를 배운 것이고 이제 초월함수를 다루면서 이계도함수를 배웠으니까 가속도와 가속력까지를 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연습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체 t초 순간의 위치가 2의 t승에 코사인 t 이렇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럼으로부터 속도를 찾으라고 했을 때 속도는 얘의 미분인 거니까 2의 t승에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가속도를 찾으라고 하면 한 번 더 미분이니까 2의 t승 괄호에 너 그대로 2의 코사인 빼기 사인 에다가 너의 미분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결과 이게 그대로 사라지면 마이너스 2배 2의 t승에 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알았지 않죠 여러분? 그럼 거기다가 t가 2분의 파일 때 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를 구하라 답할 수 있고 그놈의 절대값을 씌우기만 하면 그대로 속력과 가속력이 될 테니까 이들을 다 여러분은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1차원 운동 그
복습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는 모든 운동은 시간에 대한 운동이고 위치도 속도도 가속도도 다 t에 관해서 표현될 것이다.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속도 함수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얻어진다. 절대값을 취하면 속력과 가속력을 얻는다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또 해보는 거예요. 이번엔 수직 방향으로 축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이 선상에 어떤 한 점을 또 찍거든 이걸 P라고 해요. 그럼 이번에는 이 점의 좌표를 Y라고 잠깐 써보겠습니다. 그럼 그 Y마저도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이 운동이 될 것이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될 거라 그지? 그럼 당연히 그때 저 점의 y좌표를 gt라고 두면은 자동 속도가 무엇이냐? 그놈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가속도는 무엇이냐?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만이다. 해서 수평 방향으로 놓인 물체의 운동이든 수직 방향에서 물체의 운동이든 이게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만 하면 반드시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 하나로 규정되고 주로 미분할 때마다 속도와 가속도가 결정되는 구조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이제 평면이 포착되는데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서 이곳에 어떤 점 하나가 찍힌 채로 이렇게 생겨먹은 움직임을 한다면 저 물체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정해나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X축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Y축으로 생각하면 얘들을 탁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가 이렇게 찍혀서 저 점의 좌표를 X, Y라고 가정한다면 이 점에서 말이죠. X축에서 해발을 내려요. Y축에서 해발을 내려요. 그럼 이 점 있지. 이 점을 잠시 P1이라고 두고 이 점을 P2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P1이라는 녀석은 그 좌표가 X, 0일 테고 P2는 0, Y가 될 거라 그지? 이때 이 점이 지금 평면에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나가면 거기서 X축의 손발을 떨군 이 점 P1이라는 녀석은 얘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당연히 X축으로 떨어진 점들의 움직임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해되죠? 그럼 동일한 방식대로 P2라는 그 점은 거기 있는 모든 점들마다 Y축으로 손발을 떨구면 Y축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결국 P1도 P2도 X축상에서 1차원 운동, Y축상에서 1차원 운동이 벌어지는 요 두 개 운동이 단순하게 결합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평면이 되면 어떤 물체의 위치가 순서상 X, Y로 표현될 것이고 그때 속도가 무엇이냐? 요 속도를 정해보면 X축상에서 움직이는 이 점에 대하여 그러면 속도는 이 X라는 자식이 FT라고 생각하고 얘가 GT 다시 X축상에서 FT 시간에 따라서 어쨌건 움직이는 함수일 테니까 FT Y축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GT가 생기면 위치 자체가 FT하고 GT하고 순서상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해요. 얘를 미분하면은 이 점이 X축상에서 움직일 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은 Y축상에서 움직일 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결합시켰던 것처럼 속도를 원할 때도 X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y좌표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의 x방향의 값이 나올 테고 속도의 y방향의 값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대로 결정됩니다. 그럼 속도가 그랬으니까 가속도를 생각할 때도 가속도란 그야말로 속도의 시간에 대한 또 미분이니까 x좌표, y좌표 각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도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순서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y좌표 쪽을 가려버리면 x축선에서 움직이는 이 점의 운동이 x좌표 쪽에서 쫙 결정돼요. 같은 방식대로 x좌표 쪽을 쫙 지워버리면 y축선에서 움직이는 이 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도가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이 움직일 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들은 일차원 운동이니까 머릿속에 새겨두기를 평면에서 운동이 벌어질 때는 그냥 좌표가 결합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미분 과정 자체가 좌표별로 미분해 나가면 속도도 가속도도 차례대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기억하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우리는 1차 운동에서 속도를 정한 후에 속도의 크기라 해서 속력이라는 걸 정리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평면 운동에서도 이 속도 값으로부터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어쨌건 표현의 일관성을 기억해서 V에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봤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어쨌건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인 거니까 어떤 실수값 하나로 결정돼야 되는데 이건 좌표랑 좌표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X방향에서의 속력과 Y방향에서의 속력의 순서쌍을 얻은 꼴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숫자가 아닐 거잖아요. 그치? 어쨌든 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속도라는 벡터의 크기가 되는데 그걸 어찌 정하지? 이런 황당한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 지점을 통과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하 벡터라는 것을 기하라는 과목을 어떤 사람은 배웠고 어떤 사람은 안 배웠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배운 채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요 속력을 정의하는 과정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얻어져 있으니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교육과정이 생겨봤습니다. 속력을 원하는 방법은 여러분 X방향의 좌표값 제곱하고 Y방향 좌표값 제곱을 찾아서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루트 속에 F'T 제곱과 G'T 제곱의 합의 루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인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첫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막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점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심화학습하는 단계에서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얘가 약속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단계까지는 그냥 생각하면 그만이고 그치? 그럼 그냥 순서쌍으로 미분하고 미분해 나가면 속도,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다만 새로운 약속 하나가 있으니 속력을 정의할 때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연상작용을 위해서 이 중에
요 Y쪽을 쫙 다 지워버리면 1차 운동이지. 그러면 이 Y쪽 G'T의 제곱을 샥 지워버리면 루트 속에 제곱이에요. 그죠?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좀 전 저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수직선 운동에서 속력을 정의할 때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던 거하고 똑같다. 그 연산의 기본 체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가속도로부터 가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가속력이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번역, 가속력을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절대값을 취해 처리하면 그만이고 조금 전 속도로부터 속력이 얻어지는 것처럼 가속도로부터 가속도의 크기인 가속력을 얻는 과정도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루트 속에 F에 더블 프라임 T 제곱하고 G 더블 프라임 T 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단어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같아요. 여기까지가 얕은 현재 미적분 교과서의 평면 운동을 소개한 내용 전부입니다. 요약갑니다. 평면에서 어떤 점이 어떤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움직였어요. X축으로 순회발, Y축으로 순회발, 좌표를 결합시키면 이 좌표하고 이 좌표를 결합시키면 이미 아는 두 개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결합시키면 곧 평면상의 점이 표현되고 미분할 때마다 차례대로 속도, 가속도가 얻어진다.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거치면 크기가 나타나다.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거치면 크기가 나타난다 해서 이렇게 개념체계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의 양념을 여기에 표현해 볼 텐데 여러분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실제 물체의 어떤 물체의 위치는 벡터입니다. 미분하여 얻은 속도도 벡터입니다. 가속도마저도 벡터입니다. 이건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화살이 붙어서 벡터 해서 속도 벡터가 있었습니다. 가속도에도 화살표를 요 위에다 붙여서 가속도 벡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화살표를 붙이면 속도 벡터가 위치 벡터로부터 미분 거치면 나온다. 가속도 벡터는 미분 거치면 나온다. 크기는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크기는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이렇게 읽으면 기하 과정을 2학년 때 마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다 벡터 해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나는 안 배웠어. 이런 친구들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좌표끼리 결합되어 있다. 미분 거치면 속도, 또 그러면 가속도. 그러니까 단 하나, 그치? 크기를 논할 때에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면 끝이다. 해서 평면 운동의 기본 개념이 모두 다 정돈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제를 3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확인하면 우리의 미분 활용이 끝나겠습니다. 17번.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Q의 시각태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데요. 위치를 가봤더니 X가 마이너스 3t 더하기 Y좌표로 생각해봤더니 이 Y가 T제곱 마이너스 6t에 더하기 11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저게 지금 던져진 물체가 예를 들면 어떤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이 포물선 운동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식이라고 상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다 과학 시간 얘기니까 수학에서는 그냥 x도 시간에 대한 함수, y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다. 저걸 가지고 속도도
속력도 구해버립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속도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표현되는데 x를 미분해요.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y도 미분해요. 2t 빼기 6 이러면 속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약속된 대로 루트 속에 너의 제곱 네, 지금 질문은 t가 5인 순간을 찾으라 그러니까 5 대입하고 정리하면 답입니다. 됐죠? 만일에 가속도를 물었다면 얘를 또 미분해서 빵이 될 것이고 얘를 미분하면 2가 되겠지. 그럼 가속도는 0,2라는 그냥 단순한 상수로 이루어진 순서쌍이 될 것이고 그러면 크기를 찾으라 해도 루트 속에 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 2가 답입니다라고 정해주면 그만입니다. 끝. 18번 가겠습니다. 자, 실제 수능시험에 등장하는 문제는 어떤 모습이냐? 잠깐 소개해보면 또 이렇답니다. x라는 놈이 2분의 1 곱하기 2에 이 괄호 속에 t 빼기 1승 다시 빼기 at y라는 녀석은 b 곱하기 2에 t 빼기 1승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위치가 저들의 순서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t가 1일 때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속도가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걸 보고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라는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우리 수능시험 문제로 갔을 때 23, 24, 25쯤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 문제입니다. 도전입니다. 속도라는 것은 순서쌍이고 위치를 미분해서 순서쌍 처리하면 나왔습니다. 자, 미분 들어갑니다. 여기 2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통째로 미분은 요 자체일 테고 여기 1차 개수가 나와서 곱해지면 2에 2 괄호 t 빼기 1승 빼기 a가 속도의 x방향 성분이 될 테고 요 놈을 또 미분하면 어차피 이게 그냥 2의 t 빼기 1승이니까 미분해도 b 2의 t 빼기 1승일 뿐이다. 거기다가 t가 특별히 1인 순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살짝 대입하면은 너가 1이 들어가는 순간에 빵쓰니까 1 빼기 a 일단 빵쓰니까 b 그냥 그대로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2인 거니까 a를 찾았어요. 2예요. b가 2예요. 게임 끝. 이다지도 쉽습니다. 되시죠? 네. 다시 말하고 미분 순서상 그러면 속도 숫자를 대입해 그 순간의 속도 끝. 그럼 이제 19번 한 걸음 더 원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가 주어지기를요. x가 코사인의 3t라 하고 y는 사인의 3t라고 합니다. 그에 표현해진 그림을 따르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회전각이 매 초 3만큼씩 3라디안씩 회전하는 물체 운동이 있다고 쳐보자. 이걸 이른바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얕은 그놈으로부터 속도도 구하고 속력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고 가속도의 크기도 구하랍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무엇이냐? 계속 해왔던 그대로 미분하면 속도. 가속도는 무엇이냐? 같은 방식대로 미분하면 가속도. 크기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굳이 써야 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연습 단계니까 정리해보면 미분했어요. 마이너스 3에 사인에 3t 3이 나와요. 코사인에 3t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했더니 얘 미분으로부터 3이 또 나와서 곱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9에 코사인에 3t 마이너스 9에 사인에 3t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말이죠.
속도와 속력,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속도를 구했고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속력은 무엇이냐? 당연히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그냥 1인 거니까 9가 되겠습니다. 해서 속력은 3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구하라 그러는데 가속도의 크기를 찾으면 또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끝이었습니다. 미분하고 미분해요. 속도 숫자를 대입해요. 그 순간의 속도 값을 찾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테고요. 네,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얻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은 이곳에 들어가는 식들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말이고 그 복잡함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미분법들을 열심히 익혀서 계산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개념체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색함 없이 평면 운동도 모두 다 정리가 끝나서 이제 미분 전체가 끝이 났습니다. 중간 점검.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은 대략 이 내용 전부를 총 8강 안에 담으려고 했으나 8강으로 했다가는 여러분이 완전 수포자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점 양해하시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돼 있던 친구야 라면 배속을 올려서 1.5배속을 거쳐서 1.75배속까지 되면 여러분이 이 겨울에 그러니까 2022년 연말까지 나의 디딤돌이 확실하게 다져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적분을 향해서 갈 건데요. 적분도 역시나 많은 계산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정확하게 익히면 되는데 이쯤에 여러분 좀 지쳐할 수도 있으나 2023년이 밝아오면 그때쯤에는 나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